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또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돼서 이혼했는데요.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제가 됐고 전 남편은 양육비로 한 달에 8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주말마다 아이와 1박 2일 숙박 면접을 하고 만나지 못하는 주에는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고요. 추가로 더 원하면 자유롭게 만나는 것도 정했습니다. 전 남편은 자동이체를 걸어놨는지 양육비는 정해진 날짜에 잘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물론 처음엔 제대로 지켜졌습니다. 아들은 아빠와 만나서 이틀 동안 즐겁게 지내고 돌아오곤 했죠. 하지만 1년 정도 지나자 면접교섭일이 들쑥날쑥해졌습니다. 미리 아들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전 남편에게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면접교섭 일정을 취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저와 전 남편은 몇 번 싸웠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더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면서 아들만 쓰는 핸드폰이 생기면 직접 연락하겠다고 했고 결국 저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아빠와 언제 만나느냐고 묻는데 전 남편이 제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아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혼했어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빠와의 관계가 잘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억지로라도 면접교섭을 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혼할 때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향후에 자녀와 관련된 사항인 양육비, 면접교섭 관련해가지고 또 문제가 끊이지 않죠.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이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생각보다 자녀들을 만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와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경우 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가정병원에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혼을 한 경우에 이제 모든 경우에 이행명령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이라는 것이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력이 있는 어떠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정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을 통해서 이것을 이행해라 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네. 조정조서나 이제 판결문 등으로 보통 이혼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때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네. 쌍방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만약에 협의 이혼을 하시면서 쌍방 그냥 구두나 이제 서면 정하신 경우라면 곧바로 이행 명령을 신청하실 수는 없고 먼저 면접 교섭 심판 청구라는 새로운 소송을 거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양육비가 미지급될 때 이행 명령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하지만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이제 이행 명령은 집행력 있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이제 신청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이행 명령 신청하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우선 상대방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이행명령 신청서를 송달을 하고요. 상대방이 이제 송달을 받으면 보통 신문기일이 지정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좀 신문기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 이제 조정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면접교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쌍방 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린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 민감해서 법원에서도 결정으로 내리는 건 좀 조심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런 사정이 고려돼서 조정 기일에서 쌍방이 서로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이야기하라는 조정 기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행 명령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비양육자가 이제 양육자를 상대로 면접 교섭에 관해서 이행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주였는데 지금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러 오니까 아이를 좀 봐달라라고 이행명령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동일하게 이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자면 이제 자녀분은 현재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네. 사연자분께서도 면접 교섭이 이행돼서 아들과 아빠가 만났으면 하는 의사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아들을 보러 오지 않는 경우다 보니까 이러한 자료들 아이에 대한 의사가 뭐 반영된 자료라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면접교섭을 이행해달라고 노력하는 자료들을 모두 첨부해서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그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행명령, 받는 이유는 그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때 여러 제재 방안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면접교섭 같은 경우도 또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자녀 입장에서 뭐 사실 버림받았다고 이제 상처를 크게 입는 거죠. 이런 면접교섭 같은 경우는 이제 이행명령 나왔는데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제재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만약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러 오지 않는 경우에 네. 가상소송법에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1,000만 원이요. 네,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양육비에 관해서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뭐 감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제재들이 있는 것에 반해서 면접교섭권의 경우에서는 감치 신청은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관심도가 높은 것은 사실인데 아직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 중 한쪽이 이제 보러 오지 않으면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아이 면접을 안 하는 경우 아이 보러 오지 않는 부모를 정서학대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면접교섭의 미행에 대해서 법제화되거나 판결이 이루어지는 등의 뚜렷한 방안은 없지만 네. 최근 법조계 내부에서 이혼 가정의 아동에게 부양육자는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네. 양육비의 미지급의 경우에는 경제적 유기가 되고 그렇죠. 정서적 지원인 면접교섭의 불이행은 정서적 학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네. 면접교섭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서적 생존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서적 생존권. 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단어일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사안을 반영해서 작년에 이제 아동법칙법 17조의 여러 가지 유형별로 아동학대에 관한 금지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면접 교섭을
방해하거나 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의제가 발안이 되기는 했는데 네. 아쉽게도 통과에는 아직 되지는 못했고요.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이렇게라도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이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을 하는 건데요.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문기일이나 조정이 진행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이러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